지난 주말에 일어난 따끈따끈한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저는 올해로 34살, 결혼 5년차 맞벌이 부부입니다. 아직까지 부부 사이에서 아이는 없고요. 앞으로도 아기 낳을 계획도 전혀 없습니다. 결혼 전부터 제가 아이를 안 좋아했기 때문에 아이는 싫다고 했었고, 저한테 프로포즈하는 남편에게 만일 아이를 갖고 싶은 거라면 지금이라도 나 말고 다른 여자를 찾으라고 했을 정도로 전혀 관심이 없었죠. 그래도 남편이 3남매 중 둘째였고 첫째 아주버님이 아들을 둘이나 낳았기 때문에 남편에게는 시부모님이 아이 낳으라 강요는 안 하시더라고요. 다만 언제라도 생각이 바뀌면 한 명이라도 낳았으면 하시긴 하는데 제가 워낙 아이에 대해 완강한 입장이라서 이제는 포기하고 아이 이야기는 제 앞에서 안 하십니다. 남편보다 1살 어린 신우는 3년 전에 결혼했고 딸 하나를 낳아서 살고 있어요. 온 시댁 식구들이 다 모이면 우리만 아이가 없기 때문에 약간 눈치가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육아에 자신도 없고 좋은 엄마 되기엔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아서 아이 생각은 없습니다. 대신에 저희는 부부 둘이서 나름대로 즐겁게 지내고 있어요. 평소에 남편이랑 같이 운동도 하고 주말에 언제든지 훌쩍 여행도 떠날 때가 많습니다. TV나 유튜브를 보다가 전국 팔도에 맛있는 집이란 곳은 웬만하면 다 찾아가서 먹어봐요. 둘 다 쇼핑도 안 좋아하고 돈 들어가는 취미도 없어서 평소엔 퇴근하고 만나서 산책하고 아파트 헬스장에서 운동합니다. 주말에 한 번씩 맛집 찾아서 여행 다니는 정도가 유일하게 돈 쓰는 일이기 때문에 부부가 벌면 버는 대로 대부분의 수입을 저축하면서 살았어요. 그렇게 결혼 5년 동안 열심히 돈 모으고 즐겁게 살았는데 작년 말에 저희 친정부모님에게 아파트를 한 채 증여받았습니다. 친정에서는 제가 외동딸이라서 나중에 물려받을 유산을 미리 주시는 거라 하셨고 남편이랑 제가 모아놓은 돈도 넉넉하게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들께 성의 표시하고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 계약이 끝나는 대로 리모델링 한번 하고 저희가 들어가서 살 수 있더라고요. 원래 5년 전에 결혼할 때 저희 부모님들이 그때 주시려고 한 집이었는데 그때 시댁에 사는 장남도 아니고 무슨 지원을 해주냐면서 정말 한 푼도 결혼 준비에 보태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 집에서 신혼집 해주시기로 했다고 말을 안 했었기 때문에 저도 빈정이 상해서 안 받겠다고 선언했거든요. 그 후에 저희 부부가 열심히 돈 모으고 살았지만 요즘 서울 집값이 오를 대로 올라 있어서 우리 벌이로는 서울의 집은 꿈도 못 꾸고 내년쯤 경기도에 집을 사야 하나 고민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친정부모님이 저희 두 사람을 불러서 직장이 서울인데 괜히 경기도까지 나가지 말고 그 집 줄 테니 거기서 살라 하셔서 생각지도 못하게 서울에 집이 생겨버렸어요. 좀 연식은 오래된 아파트이긴 해도 주변에 학군도 좋고 지하철역도 가까워서 요즘 시세가 어마어마하게 오른 곳입니다. 정말 너무나도 감사했고 남편도 공짜로 받기엔 너무 과분하다면서 저희 부모님 모시고 백화점에 가서 좋은 선물도 하나씩 해드렸어요. 먼 훗날에 재건축이라도 하지 않는 한 이 집에서 오래오래 살 생각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에도 특별히 좋은 자재를 사용해서 5천만 원 넘게 들여서 하게 되었습니다. 올 초에 리모델링까지 싹 끝내고 지난달 말에 대망의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남편이나 저나 마치 신혼생활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전까지는 전세 계약 끝나면 이번엔 어디로 가야 하나 스트레스 받으며 살았었는데 서울 한복판에 제 명의로 된 제 집이 있다는 것이 좋으면서도 꿈인지 생시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희 이사하고 나서부터 자꾸 시댁에서는 집들이 언제 하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짐 정리도 아직 다 안 끝났고 솔직히 새 집에 사람 들이기 싫어서 나중에 하겠다고 미루고 있다가 결국 지난 주말에 시댁 식구들 다 불러다가 집들이를 하기로 했습니다. 시부모님 두 분과 아주버님 댁 식구들 그리고 신혼의 가족들까지 싹 다 불렀더니 저희 집이 북적북적 사람으로 꽉 차더라고요. 음식은 갈비찜 하나만 제가 직접 하고 나머지는 동네 한식당과 맛있다고 소문난 집들에서 대표 메뉴로 한두 가지씩 포장해서 준비했어요. 비록 직접 차리는 정성은 없지만 많은 식구들 앞에서 부족함 없이 차려서 대접했다고 생각합니다. 시부모님들은 당연히 저희 집을 보고 좋다는 말씀을 연발하셨고 밖에서 볼 때는 평범하게 오래된 아파트지만 싹 다 리모델링해 놓은 실내를 보고 같은 여자인 형님이나 신우가 부러워하는 듯한 눈빛을 보내더라고요. 다들 즐거운 분위기에서 집 구경도 하고 제가 준비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신우는 말 한마디 없이 무거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집들이를 초대받아서 온다는 사람이 그 흔한 휴지나 세제 한 통 사온 것도 없고 그쪽 세 식구가 빈손으로 온 상황이었죠. 다른 사람들 신경 쓰느라고 신우한테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나중에 식사하려고 다 같이 상에 둘러앉았는데
밥을 먹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신우가 눈물을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진짜 지금 생각해도 어이없고 너무 황당하네요. 방금 전에 집 구경 시켜주다가 갑자기 신우랑 신우 남편 둘이서 잠시 사라지더니 그 사이에 뭔 일이 있었는지 신우는 서럽게 펑펑 울고 그 남편도 얼굴이 잔뜩 굳어 있었습니다. 조카는 자기 엄마가 우니까 옆에서 따라서 울고 다들 식사도 시작하지 못한 채 분위기가 싸해져서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죠. 잠시 후 심해부가 신우의 손을 붙들고 작은 방으로 들어갔고 둘이서 한참을 투닥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신우가 펑펑 울면서 아무런 말도 없이 그대로 저희 집에서 나가버렸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매부도 남은 저희 식구들에게 죄송하다고 꾸벅 인사를 하고는 조카를 안아들고 신우 뒤를 따라가더라고요. 저희는 다들 이게 무슨 일인지 상황 파악도 안 되고 정신이 없어서 벙쪄 있었습니다. 별로 하고 싶지도 않은 집들이를 하라고 해서 돈도 많이 쓰고 쉬는 날에 아침부터 고생했는데 밥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분위기 잡치니까 정말 기분 더러웠어요. 그때는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그저 신우가 우리 집에 와서 부부싸움을 하고 갔나 보다 정도로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저희 남편이 신우에게 전화도 해봤지만 받지도 않았고 어영부영 대충 식사 끝내고 남편이 시댁 식구들 배웅해준다고 주차장까지 나간 사이에 저는 거의 손대지도 않은 음식들을 혼자 정리하다가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음식들도 너무 아깝고 왜 남의 집 잔칫날에 와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간 건지 신우가 원망스럽고 속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정리고 나발이고 저도 집 앞에 공원에 나가서 1시간 정도 걷다가 들어왔어요. 그 사이에 자기 식구들 배웅하고 돌아온 남편이 음식이며 집 정리까지 싹 다 해놨더라고요. 서로 기분도 너무 안 좋고 그날은 더 이상 이야기하다가는 우리까지 싸울 것 같아서 아무 말 안 하고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집들이가 토요일이었고 다음 날인 일요일에 남편이랑 전날 남았던 음식이나 꺼내 먹으면서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제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직감적으로 어제 있었던 일 때문에 그러시는구나 싶어서 안방 베란다에서 전화를 받았죠. 어머님이 어제는 미안했다고 자기가 대신 사과한다고 하면서 사실 신우가 요즘 집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너네 집을 보고 부러워서 그랬던 것 같다며 제가 이해를 좀 해달라네요. 3년 전에 결혼한 신우는 양쪽 집안에서 도움을 못 받고 전세 대출 받아서 살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 수도권 집값이 다 오르면서 전세금도 엄청나게 올랐는데 작년 재계약할 때는 얼마 안 올려주고 버틸 수 있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내년에는 계약 끝나는 해고 집주인이 자기가 들어와서 살 거니까 무조건 집을 비워달라 한다고 했다는 겁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와 비슷한 곳들은 다들 전세 시세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서 최소 2억 3억은 더 줘야 하는데 신혼의 벌이로는 대출금이자만 갚기에도 힘든 상황이겠죠. 아예 경기도 외곽까지 나가서 살아야 하는지 아니면 직장을 옮겨서 지방에 내려가서 살아야 하는 건지 매일 집 문제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다 보니 서울에 아파트가 떡하니 생긴 제가 너무 부러워서 눈물이 났다 하더라고요. 솔직히 어머님의 해명이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잘 안 가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친오빠가 집 생겼다고 하면 축하해주고 기분 좋을 일이지 그게 배가 아파서 집들이까지 왔는데 눈물 펑펑 흘리고 분위기 망칠 일인가 싶었죠. 그걸 다음날 자기 엄마한테 전화해서 오빠네 집 산 것이 너무 부럽다고 그 집에는 애도 없는데 왜 그렇게 좋은 집에서 살고 있냐고 투덜거릴 일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제 맘 같을 순 없으니까 겉으론 이해한 척 알겠다고 말씀드리고 적당히 넘어가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저보고 신우한테 전화해서 미안하다 사과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사과를 하라고요? 왜요? 제가 신우 돈이라도 뺏었어요. 평소에 시어머니와 말도 잘 안 하고 그냥 뭐라고 잔소리 하던지 대충 듣고 넘기는 스타일이에요. 시모랑 말 길게 해봐야 좋을 거 없으니까 말 대답도 잘 안 하는데 그날은 너무 짜증나고 대체 내가 뭘 잘못해서 신우한테 사과를 해야 하는지 오히려 사과받아야 할 사람은 나라고 생각하는데 시모의 어처구니 없는 제안에 나도 모르게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말대답을 했더니 시모는 그래도 식구끼리인데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너가 먼저 미안하다 사과를 하면 신우도 미안하다고 사과할 거라 하더군요. 너가 한 살이라도 더 많은데 먼저 미안하다고 해라. 진짜 어이가 없어서 알겠다고 지금 당장 전화해서 사과하겠다고 했어요. 어머님의 전화를 끊자마자 바로 신우에게 전화를 걸었고 신우는 어제 그 난리를 쳐놓고 아직도 기분이 나쁜지 목소리에서부터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받더라고요. 왜요? 왜 전화했어요? 라고 하길래 저도 기왕 짜증나 있는 김에 속에 있는 말을 다 해버렸어요.
어머님이 아가씨한테 전화해서 사과하라 하시길래 전화했어요. 제가 집 사서 죄송해요. 집도 없이 전세 살고 있는 신우를 봐서라도 제가 먼저 샀으면 안 되는 건데. 라고 이야기하자마자 전화기 너머로 온갖 욕설과 함께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저보고 예의도 없이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예의는 저보다 아가씨가 없는 것 같아요. 대체 남의 집들이에 와서 부부싸움하고 울고불고 난리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누구는 소리 못 질러서 가만히 있는 줄 알아요? 라는 식으로 저도 목소리를 같이 높였더니 밖에서 남편이 그걸 듣고 쫓아와서 그만하라며 저를 말리더군요. 제 손에서 전화기 뺏어들고는 울고불고 욕하며 소리 지르고 있던 자기 동생한테도 너가 먼저 잘못한 거니까 이쯤에서 그만하라 이야기하고는 전화 끊어버렸습니다. 남편한테 당신 엄마가 나보고 신우한테 먼저 전화해서 사과하라고 시켰다고? 나는 잘못 없다고 이야기했더니 남편이 저한테 대신 사과했어요. 남편 사과를 백날 받아봐야 뭐합니까? 그 집안 식구들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 나는 앞으로 너네 식구들 얼굴 볼 생각 없다고 이야기했고 남편도 그렇게 하라더군요. 설날이고 추석이고 나는 우리 친정 갈 거라고, 아무짝에 도움도 안 되고 욕하고 싸우기만 하는 시댁은 너 혼자 가라고 했더니 남편이 알겠다네요. 있는 성질대로 남편에게 막 쏟아냈는데도 아직까지 분이 안 풀리고 그 생각만 하면 짜증나요. 첫째 아들은 결혼할 때 시댁에서 있는 돈 없는 돈에서 2억인가 3억인가 맞춰줬다고 들었어요. 저희는 장남도 아니니까 너희가 알아서 결혼하라 해서 한 푼도 안 받았고, 신우 결혼할 때는 또 막내딸이라고 혼수비용 얼마 보태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놓고 어떻게 저보고 먼저 집 샀다고 사과하라는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형제들 중에 아무것도 못해준 저희한테 오히려 어머님이 미안해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진짜 앞으로 시부모님에게 용돈 드릴 생각도 없고 노후에 모시고 살라든지 생활비를 보태야 할 때도 아무것도 해드릴 생각 없습니다. 그렇게 장남 하셨으니까 장남이 모시고 살던지 하겠죠. 남편한테도 당신 부모한테 용돈 드릴 정신 있으면 우리 친정에나 잘하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생각할수록 우라통이 터지는데 이렇게나마 빠르게 손절했다 치고 앞으로는 속 편하게 살려고요.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